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저를 잊지 않고 계셨겠죠? 그동안 너무 인간미 없이 노하우를 푸는 그런 영상들만 올렸었는데 사실 저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 얘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유튜브 영상을 올린 지 벌써 2년이 됐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다니던 구급공무원 그만둔 지 딱 1년 정도 됐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부업으로 하던 온라인 쇼핑몰 그게 잘 돼가지고 월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을 때 또 신이 나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꽤 잘 나왔었어요. 한 17만 회 정도 나왔던 제 유튜브 중에 제일 잘 됐던 그 영상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무원 그만두고 싶으니까 직장 그만두고 싶으니까 직장을 나오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공무원을 그만두면 사회적 신용이 떨어질 수 있다. 내가 직접 느끼고 있다. 옛날에는 막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내 자신을 설명을 안 해도 됐었는데 지금은 내가 뭐 하고 다닌 사람인지 굉장히 많은 자기 브랜딩, 셀프 브랜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은 필요해졌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런 것도 얘기했어요. 경제적 신용도가 떨어진다. 이거 되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갔을 때 공무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무런 우리 담보를 답지 않아도 대출을 너무너무 잘해줬답니다. 나오고 나서 제가 전세 대출을 딱 처음 받으려고 했을 때 처음으로 딱 느꼈는데 와, 나한테 신용이 없다. 제가 사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돈은 되게 많이 벌고 있는데 사실 막상 보면은 신용이 없는 거예요. 저번 연도 소득이 잡혀있질 않으니까 내가 잃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돼서 전세 대출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랑 이제 좀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또 잘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자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출이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랑 지금 이랑 약간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건 또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없다라는 게 사실 되게 큰 리스크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정기적인 월급이 있는 상태랑 아닌 상태랑 심리 상태가 아예 달라져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라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는 뭐 직장 동료가 없어진다. 오로지 나는 1인 사업가가 되니까 1인 사업가로서의 이런 고충들이 좀 많이 더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전편을 막 떠올려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왜냐면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정말 많은 생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닉네임 변천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천 버는 디노로 시작해서 월천보다 훨씬 많이 벌게 되면서 닉네임을 디노 더 노마드라고 바꿨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2025년에 매출 100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아예 바꿔버리자. 100억을 찍었으니까 이왕 찍은 거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유튜브 명만 바꾸고 저도 사실 퇴사한 지 이제 벌써 3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제 삶이 바뀌었을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사업자로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매출이 클지 모르고 개인 사업자로 쭉 하다가 작년에 이제 갑자기 매출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다른지 지금 제가 진짜 몸소 다 겪고 있거든요. 혼자 개인 사업자로 이제 사업을 했을 때 정말 간단했던 그런 것들이 법인이 되면서 살짝씩 복잡해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때 했던 고민이랑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월 1,000만 원 벌 때랑 100억 벌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실적인 고충 그리고 좀 여러분이 봤을 때 사치스러운 고충일 수도 있어요. 낱낱이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금입니다. 세금. 그 사업자 내시기도 전인 분들이 사실 세금 걱정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직장인인데 자기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사업하기가 겁이 난다. 라고 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제가 220만 원 정도를 받을 때 한 30만 원 정도를 세금이랑 뭐랑 뭐 같이 해가지고 공무원 연금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떼갔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진짜 아깝다고 생각했고 너무나 크다. 어떻게 이 세상은 나한테 이렇게 불공평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퇴사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게 되는 액수 자체가 차원이 달라져요. 얼마 전에 이제 부가세 내는 시즌이었잖아요. 내가 왜 일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가세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번 돈이 많을수록 사실 부가세가 많아지는 건 당연한데 이게 몇 천만 원 단위, 내가 옛날에는 생각을 할 수도 없을 만큼의 단위가 나오면서 약간 현타가 다들 오는 시기라거든 해요. 사실 이게 현타가 오실 분들도 오면 안 되는 게 내가 진짜 돈을 잘 벌었다라는 거를 증빙해 주는 게 사실 부가세 자료예요. 내가 남는 금액이 없으면, 내가 매출만 놓고 남는 금액이 없으면 나올 것도 없어요. 부가세가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환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일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국가에 비교하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 다른 국가, 미국 같은 데나 뭐 두바이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사업소득세 되게 막 낮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선 우리가 지금 바로 미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싱가포르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의 법에 맞게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부가세가 많이 나왔다?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업을 하면 좀 그렇거든요. 내가 먼저 돈을 좀 투입해가지고 나중에 받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제가 하는 뭐 유통사업 이런 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돈이 들어간 다음 선투자, 나중에 돈이 나오는 후정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구조로 굴러가서 통장에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 돈 많이 벌었다라고 내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 통장엔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다음 사업을 위해,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돈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통장에 현금이 들어온다라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통장에 계속 돈이 쉴 새가 없이 어딘가에 쓰여 있어가지고 재투자를 해야지만 내가 계속 부자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내 계좌에 지금 쌓이는 게 없어, 그래서 나 사업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는 사업을 아예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옹호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가세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오는데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되게 신기하게 느끼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시간이에요. 시간. 공무원 다닐 때 제일 힘들어했던 게 9 to 6. 그리고 9 to 6가 좀 힘들어가지고 선택했던 게 교대 근무고 막 이랬거든요. 밤새고 하고 저는 하루 쉬고 이게 좋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게 싫었던 거예요. 난 자유로운 영혼인데 자꾸 나를 똑같은 시간에 맨날 오게 하고 거의 뭐 그 시간 동안 버텨야 하고 이런 것들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어, 난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해가지고 막 나온 것도 있잖아요.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랬어요. 월천 버는 디노 요 시절에 진짜 자유롭게 막 해외 다니고 막 혼자서 일하니까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어 하면서 자유롭게 했어요. 막 일상 패턴도 완전 무너졌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너무나 자유가 많았고 그렇게 됐을 때 제일 행복한 줄 알았다가 이제 제가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월천을 벌다가 점점 막 매출이 억대로 넘어가고 10억대로 넘어가고 지금 100억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이 이제 없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 포함 6명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직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랑은 이제 똑같이 된 거예요. 제가 직장에 나가던 그 시절처럼 내가 출근을 해야지 이제 사람을 만나고 내가 나가야 될 사무실과 내가 나가야 하는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렇게 다시 생긴 거예요. 제가 여기도 이제 띄워놓겠지만 제 스케줄이에요. 제 달력에 이제 스케줄을 이제 맨날 적어 놓잖아요. 미팅이 우선 되게 많고 내부 회의하는 거, 주기적으로 하는 거, 전체 회의하는 거, B팀 회의, A팀 회의 뭐 이렇게 등등 막 엄청 많단 말이에요. 월천 벌 때 혼자 일할 때 그때는 너무나 자유롭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일을 하다가 미팅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랑 약속을 해서 그 시간에 만나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이제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에 9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다 회사 거였어요. 회사 거고 저는 뭐 공무원이었으니까 국가 거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똑같이 만약에 사무실을 출근을 하고 그 오랜 시간을 보내도 사실 아무 불만이 없는 게 이게 내 일이거든요. 내 일이니까 내 거 하는데 내가 돈 버는 거니까 내가 당연히 더 많이 하고 제일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고충이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머리가 쉬고 싶고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놓고 쉬면 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아직까지 막 계속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벌고 막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계산이 되는 버릇을 안 해야 되는데 어딜 놀러 가던지 간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난다는 게 좋으면서도 조금은 서글픈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전에 얘기했던 영상 있잖아요. 영상에서 비슷한 거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건 있어요. 저는 옛날 공무원 다닐 때는 동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점심시간에 3, 3, 5 모여가지고 밥 먹고 커피 시간 갖고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지금은 사실 지금도 직원분들이랑 점심시간에 밥 먹고 커피 먹고 해요. 근데 전에 그런 동료의 느낌은 전혀 아니긴 하잖아요. 직원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제가 친구 같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그분들한테 완전 친구처럼 야 내가 어제 뭐 했는지 아니? 내가 어제 클럽 가서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참고로 클럽 안 다닙니다. 가려야 될 말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친구는 이제 안 되겠다. 직장에서 당연하지 대표인데. 성격이 진짜 많이 바뀐 게, 저는 술자리 같은 데서 일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원래. 재밌는 얘기는 하고 나 지금 기분 풀려고 나왔고 맥주 한 잔 먹으면서 맥주도 막 고래같이 막 먹고 막 소맥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쓸데없는 얘기를 오래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너무 이 시간 내가 뭐 하면은 돈인데, 내가 뭐 하면은 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를 이제 정중히 말하고 이제 바로 가고 막 이래요. 옛날에는 눈치 보고 끝까지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전에는 약간 이랬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신경 쓰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제가 막 아쉬울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장훈이 막 그랬잖아요. 내가 돈 벌고 가장 좋은 거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어서, 남한테 막 굽신굽신 굽실굽실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서 그게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제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도 지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너 나 싫어? 나도 너 싫어. 그러면 나도 너한테 굽신굽신 안 할 거야. 내가 왜 굳이? 하면서 그냥 말을 안 썼고, 뭐 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보던 분들은 저를 보면 약간 기가 세지셨다라든지 자기 주장이 세지셨네요? 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아직도 이 정도 유지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 정도 버는 사람들 중에 자기 에고가 너무 높아서 자기들 말 걸면 막 뭐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이런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런데 사실 당연한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너무 당연하고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공무원이랑 똑같이 남한테 빌빌 다 그렇게 하면서 하려고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고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성격상 이런 거에서 또 한번 또 좀 차이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수다 떨듯이 횡설수설을 막 했는데, 제가 원래 그래요. 말이 진짜 많고 말도 빠르고 막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100억 매출을 찍으면서 변하게 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현실적인 고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말하다 보니까 저 정답을 알았어요. 맨날 이런 댓글이 달려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후회가 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나중에 후회가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데, 미래에 그럴 수도 있겠죠. 미래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 지금 퇴사한 지 3년이 넘고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다니던 나, 공무원을 하던 나와는 지금 진짜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내가 나쁘지 않고, 왜 옛날에 이거 빨리 몰랐을까 싶고, 세금 많이 나와서 어째요라고 하는 분들 보면 옛날에 저 보는 것 같고 답답하고, 공부 좀 조금만 더 해보세요. 세무 공부를 해보세요. 아니면 유튜브를 조금만 더 봐보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이제 그런 말도 안 하고요. 그럴 분들은 그러겠지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빠졌나? 자기가 와보지 않은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에 와보기 전에는 걱정을 할 필요도 많이 없고, 제가 무슨 100억을 꼭 찍으려고 100억을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잘 돼서 잘 되는 방법들을 키워나가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삶이 좋고 저 삶이 좋고 뭐 이렇게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잠재력과 한계력을 이렇게 깨줄 수 있었던 이 경험을 30 정도 초중반에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너무 행운이고, 이게 조금만 나이가 더 늦어져도 저는 이런 선택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선택을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응원을 하고 더더욱 조언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결론은 뭐냐면, 내 성향을 알아야 된다예요. 근데 어떤 거를 해보기 전에는 내 성향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제가 해봤던 부업 같은 거 있잖아요. 제 거만 하라, 제 거랑 똑같은 것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라라는 거예요. 내 취향을 알기 전에는 그냥 이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뭐라도 해보면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맞구나, 여러 가지 땅들을 밟아보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걸어본 만큼이 내 땅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너무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길은 오직 직장에만 있다라고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옛날 모습 같아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영상에서는 담지 못한 100억 매출을 찍고 나서 느끼는 진짜 소름 돋는 변화가 있거든요. 다음 편에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을 이제 매출을 찍고 나서 비로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치트키 같은 거, 그런 것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준비를 해볼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하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주절주절이 해봤는데 이런 컨텐츠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도 남겨주시고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 동기가 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